지금 보는 사진은 창어 4호가 달 뒷면에서 이 내부를 40m까지 매핑한 데이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파란색 부분은 자잘한 알갱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중간중간 빨갛게 보이는 것들은 큰 덩어리들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약간 오레오 같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데이터는 달의 탄생에 대한 작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달 내부의 지층들은 달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달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의 가설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중 가장 유력한 세 가지의 가설을 보자면 첫 번째는 분리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달이 지구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보는 가설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행성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의 지구는 뜨거웠고 또 지금과 비교해서 더 말랑말랑했죠. 그리고 자전 속도도 더 빨랐습니다.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약 1670km이고요. 초기 지구의 경우 시속 약 3643km의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초기 지구는 말랑말랑했고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자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생긴 원심력으로 인해서 지구의 적도는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는 마치 물풍선을 돌리는 것과 같죠. 물풍선을 돌리면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초기 지구도 말랑말랑했기에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 곳이 결국 떨어져 나가며 달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가설이 분리설이죠. 이에 대한 증거로는 달의 암석 샘플이 있는데요. 달의 암석에 있는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지구와 거의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구와 화성의 경우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이 약 5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증거는 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여기서 산소 동위 원소를 조사한 이유는 이 비율이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동위 원소는 단순하게 중성자의 수만 다른 원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산소의 경우 여러 동위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 중 산소 16, 17, 18만이 안정적인 동위 원소고요. 이들은 각각 중성자가 8개, 9개, 10개씩 존재하죠. 그리고 행성들이 서로 다른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행성이 만들어진 위치가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의 성운 속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태양에 가까운 행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거운 산소 동위 원소인 산소 17, 18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성의 지질학적 활동이나 우주선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도 이 비율은 변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태양계 행성들은 모두 다른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각 행성의 암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의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이 같다는 것은 결국 이 둘이 쌍둥이일 수 있다는 증거, 즉 분리설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초기 지구가 실제로 빠르게 자전해서 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지구의 자전 속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설은 그저 가설로만 남아있죠. 두 번째 가설은 포익설이라고 불리는 가설인데요. 포익설은 지구의 근처에서 달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달이 지구의 중력에 붙잡혔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이렇게 달의 형성을 설명하게 될 경우 달과 지구가 서로 화학적인 조성이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참고로 달의 경우 지구와 비교해서 철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달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다면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려운 가설로 자리 잡았죠. 왜냐면 달만큼 큰 물체를 지구가 잡고 있기 위해선 달의 운동 에너지를 줄여줄 무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달이 지구의 근처를 지나게 될 경우 거리에 따라서 달이 지구와 충돌하거나 아니면 지구를 스쳐 지나갈 뿐 지구의 중력에 잡힐 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익설 역시 현재는 가설로만 남아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가설은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거대 충돌 가설입니다. 거대 충돌 가설은 오래전 초기 지구에 거대한 행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달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보는 가설인데요. 이 가설에 따르자면 오래전 지구에 테이아라고 하는 화성보다 조금 더 크거나 비슷한 행성이 충돌했다고 보고요. 이때 지구의 철이 충돌의 여파로 지구 내부로 스며들게 되었죠. 이 충돌로 인해서 지구에 디스크가 만들어졌고 이 디스크에서 달이 생겼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초기 지구의 표면에 철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현재 달은 지구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 생긴 것이기에 달에 철이 거의 없는 것도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이와 더불어 지구와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창호 4호가 가져온 달 내부의 모습도 거대 충돌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달의 표면으로 갈수록 지층이 얇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과거 달의 표면에 있던 마그마의 양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에 마그마가 존재했다면 이는 거대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죠. 왜냐하면 테이아와 지구가 정말 충돌하게 되었다면 이때의 충격으로 인해서 달의 표면에도 용암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 내부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거대 충돌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거대 충돌설이 또 100%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달과 지구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말도 안 되게 비슷한데요. 이는 달과 지구가 쌍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같은 태양계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산소 동위 원소가 같은 행성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하게 되었다면 지구에는 테이아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기에 달은 지구와 다른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을 가져야 하죠. 여기 제티 덩어리가 있고 아래 우유가 있다고 해보죠. 이때 이 제티 덩어리를 우유에 던져버렸을 때 우유잔의 우유는 초코 우유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충돌 과정에서 밖으로 튄 우유는 초코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테이아와 섞인 초코 우유인 지구는 결과적으로 순수한 우유인 달과 달라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거대 충돌설의 문제죠. 물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테이아와 지구가 처음부터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같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낮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창어 4호가 달의 내부를 조사한 결과 달 내부의 지층이 표면으로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인 거대 충돌설에 대한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와 달리 거대 충돌설에는 약점이 있고요. 이 약점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창호 4호가 확인한 달 내부의 모습은 달의 기원에 대한 증거가 되지만 아직 거대 충돌설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구와 달도 초기에는 혼란스럽고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죠. 뜨겁고 혼란스러운 상태라 모든 것이 싫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이때를 추억하게 되겠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랄게요. 윤맨